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호남언론 문재인 민주당 뒤집어 엎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20년 집권론 말아먹은 5년 무능 정권. 고립된 민주당 내로남불이 자초했다. 이게 나라냐 해서 이건 나라냐로. 내로남불 위선 오만 무능의 발목. 단체장 성비위 부동산 민심 이반.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3월 9일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80%가 넘는 압도적 표를 몰아줬지만 민주당은 정권 연장에 실패했다. 20년 집권론이 나올 당시에는 어쩌면 가능할 것도 같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은 구심점을 잡지 못하고 지리멸렬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권주자 1위에서 3위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하지만 전국 단위 선거 4연승에 취한 탓에 이후 민주당은 국민들이 기대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내로남불, 위선, 오만, 무능 등만을 보여줬다. 결국 지난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대선까지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2달 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가 성과를 낸 부분도 많이 있는데 내로남불, 위선, 오만 프레임에 갇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내로남불, 위선, 오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올곧은 소리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강남좌파로 떠오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이전 정권에서 쏟아낸 독설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왔다. 그래서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예를 들어 2012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가계곤란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건 정말 아니다. 교수 월급을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금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런데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매번 이런 식이었다. 자신이 이전에 썼던 글과 정반대 상황이 현실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문제의 당사자인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과 후원금 부정 사용 논란의 윤미향 전 일본 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공천했다. 공천 과정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민주당은 공천을 강행했다. 결국 골맞던 상처가 터졌고 두 의원의 징계안은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올라갔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은 끝없이 올라가는 집값으로 국민들의 숨이 막힐 지경까지 오른 상황에서 터진 LH 사태였다. LH 일부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특정 지역에 투자해 거액의 개발 이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 없는 사람들은 턱없이 오른 집값에, 집 있는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정부를 원망했다. 이러다 보니 촛불 정권 탄생에 기여한 국민들도 이 정권에 돌아섰다. 2016년 촛불 집회 당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이게 나라냐는 구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건 나라냐로 바뀌었다. 대선 기간 발표된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바뀌지 않은 한 가지 사항이 있었다. 바로 정권교체 여론이었다. 그 여론이 이번 대선 결과에 반영된 것이다. 말뿐인 정치교체, 뼈를 깎는 쇄신을, 고립된 민주당 등 돌린 민심, 전면 개혁 시급, 패배 뒤 총사퇴, 비대위 액션뿐, 대선 책임자들 기득권 내려놓고 지방선거 공천 반드시 배제해야, 선거 패배로 당이 위기에 처하면 개혁, 혁신, 쇄신, 변화, 성찰과 같은 온갖 미사오구를 가져다 쓰지만 그때뿐이다. 반성하고 쇄신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더 새로워진 민주당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국립현충원 참배 뒤 방명록에 적은 글이다. 민주당은 어떤 이유로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는지 잘 알고 있다. 내로남불과 위선, 오만, 무능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원인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 그동안 전 국단위 선거에서 패할 때마다 반복된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출범에서 체득한 탓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 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대선 승리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탓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최대 공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조롱이 난무했다. 민주당은 정권은 잃었지만 여전히 원내 일당으로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원내 일당이란 기득권에 취해 정치교체를 외면하면 6.1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2024년 총선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실패에 책임 있는 인사들의 지방선거 불출마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대선 패배 원인을 부동산 민심으로 진단하고
이와 관련된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불출마를 요구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사들의 자기 희생도 요구된다. 정권 연장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실패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성범죄 무관용, 정치권 온정주의 근절, 청년 여성 공천 확대 등을 쇄신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가올 지방선거 공천 기준에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남아있는 학연 지연 혈연과 온정주의로 보편적인 원칙과 사회적 규범에 위배된 정치인을 감싸는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 안에 남아있다라고 질타했다. 온정주의 때문에 상식이 어긋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공천이 자행되어 온 것이다. 혁신 공천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정치 교체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도 정치 교체를 완성하면 국민들은 기득권을 포기한 민주당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